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단가 실패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낮춰봤냐가 아니라 어디서 포기하게 됐냐입니다. 오늘은 단가를 싸게 받아서 실제로 이를 포기하게 된 사례를 통해 왜 단가 실패가 생기는지 구조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 없었던 이유. 이 사례의 시작은 아주 흔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할만하다. 아, 경험도 쌓이고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일단 해보자는 생각이 앞서고 그때는 큰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 저 또한 초보 시절에 이랬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작업에서 드러난 시간 문제. 예, 문제는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드러납니다. 생각했던 시간보다 작업이 길어지고 이동과 준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일정의 대부분을 이 현장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이 하루를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시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체력입니다. 허리, 손목, 무릎, 작업이 끝나고 나면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단가가 낮을수록 이 피로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같은 작업인데도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단가가 낮을 때 생기는 심리 변화. 이 시점부터 작업에 대한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이 돈 받고 여기까지 해야 하나? 조금만 더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단가가 낮으면 작업 집중도, 만족도, 지속성이 모두 한꺼번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포기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일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작업 전날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일이 잡혀서 힘든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이 단계에 오면 단가를 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이 일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실패 원인은 가격이 아닌 거예요. 이 사례의 핵심은 싸게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왜 이 금액인지, 이 작업을 얼마나 자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준 없는 단가는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단가의 실패는 구조 실패입니다. 단가 실패는 의지나 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체력, 인원, 이 구조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누구든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포기 사례는 언제든지 계속 반복됩니다. 네. 좀 쉽게 현장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리면, 단순 청소부터 특수 청소, 화재 청소까지 좀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 체력 소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화재 청소는 짧아야 3일, 길면 1, 2주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화재 한 건을 끝내고 바로 다음 현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넘어가요. 체력적으로 일단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체력적으로 소모가 큰 것들은 단가가 셉니다. 예. 근데 만약 이 단가가 센 종목으로 갈수록 내가 단가 조정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당 10,000원짜리를 입주 청소 예를 들게요. 평당 10,000원짜리를 내가 9,000원에 받았어. 그럼 1,000원 차이잖아요. 그럼 32평 아파트 기준에 3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이게 10만원 단위, 100만원 단위예요. 그러면은 인건비며 기타 소모품비 등을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면 공짜로 일을 해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초반에 설명했듯이 경험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어이없는 단가로 이런 고객들을 설득해서 일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그 일을 오래 하실까요?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단가가 본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에
몸만 망가지고 포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은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떤 업체는 이 가격에 한다는데, 어떤 업체는 이렇게 저렴하게 가능하다는데 왜 당신 업체는 이러냐? 오히려 평균가로 잘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피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본인이죠. 예, 첫 번째, 경제적으로 이득을 못 보시고, 두 번째, 체력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시고, 세 번째, 시간 낭비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가 조정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를 따기 위한 기준이 내가 저렴한 단가다. 그러면 이게 총수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셔도 롱런은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대신할 뭐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그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초보분이 그런 아이템을 과연 생각하고 그 단가를 정했을까요? 그러면 애초에 좀 말이 안 되는 단가를 설정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구조. 근데 이게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하셨죠. 일정이 잡혀도 두렵다, 부담된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그 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팀원이 없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적정 단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이득을 남기면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 이미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다 구조적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돼서 구조가 잘못됐다,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제가 자주 쓰고 싶어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3년 이상 해보신 분은 아마 제 말에 좀 공감은 하실 거예요. 네.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면 싸게 받아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시작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받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지속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처음부터 잡느냐, 포기한 뒤에 깨닫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틀은 정확히 맞습니다. 기준을 잡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